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? 우리 도시의 치솟는 집값 문제, 그리고 또 한편에선 아이들이 줄어서 텅 비어가는 학교 문제. 이 전혀 달라 보이는 두 가지 문제가 사실은 한 번에 해결될 수 있다면요. 오늘은 바로 그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법. 그러니까 낡은 학교 부지를 활용해서 도시를 새롭게 만드는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어쩌면 말이죠. 이 심각한 주택 위기의 해답이 아주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눈앞, 우리가 매일 지나치면 바로 그곳에 숨어 있었던 건 아닐까요? 우리가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. 지금 우리 도시들이 겪고 있는 상황이 참 아이러니합니다. 한쪽에서는 집이 없다고, 집질 땅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인데 그래서 집값은 계속 오르죠.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학생 수가 줄어서 학교가 텅텅 비어가고 있다는 거예요. 이 서로 맞물리지 않는 두 가지 위기, 이걸 하나로 연결하는 데서 오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. 자, 먼저 이 역설적인 상황부터 제대로 한번 들여다보죠. 집이 이렇게나 필요한 도심 한복판에서 왜 학교는 텅 비어가는 걸까요? 그리고 이 문제가 어떻게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? 좋습니다. 문제를 확인했으니 이제 해법으로 넘어가 봐야겠죠? 바로 이 낡고 비어가는 학교 부지, 즉 공공의 땅을 완전히 새롭게 재탄생시키는 겁니다. 과연 어떤 그림이 그려질 수 있을까요? 이 한 문장이 이 모든 계획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. 지상은 아이들을 위해, 지하는 도시를 위해, 중간층은 지역사회를 위해, 그리고 상층부는 주거를 위해. 와, 정말 멋지지 않나요? 땅을 그냥 평면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땅속 깊은 곳부터 저 하늘 위까지 3차원으로 활용하는 완전히 새로운 도시 모델의 청사진인 거죠. 그럼 이 근사한 청사진을 한번 현실로 가져와 보죠. 이 수직 커뮤니티라는 모델이 실제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숫자를 가지고 한번 따져보겠습니다. 자, 기준이 되는 땅의 크기는 도심에 있는 일반적인 학교 부지 약 4,000평입니다. 평수로는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는데 축구장 한 2개 정도를 합친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결코 작은 땅이 아니죠. 그리고 여기에 지어질 주거 타워의 높이는 35층으로 계획됐습니다. 뭐 50층, 60층 이렇게 초고층으로 지으면 더 좋지 않냐고요? 그럴 경우에 주변 민원이라든지 과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35층 정도가 밀도를 충분히 확보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높이로 본 겁니다. 그래서 이 부지 하나에서 과연 몇 가구나 나올 수 있을까요? 정답은 바로 464세대입니다. 놀랍죠? 단 하나의 학교 부지를 재개발하는 것만으로 거의 500가구에 가까운 새로운 공공주택이 도심에 생겨나는 거예요. 이건 정말 엄청난 효과입니다. 이 건물을 옆에서 한번 싹 잘라보면요. 정말 흥미로운 구조가 나옵니다. 자, 맨 아래 지하 1층부터 8층까지는요. 거대한 주차장이랑 도시 기반 시설이 들어가는 지하 도시가 만들어져요. 그리고 지상 1층부터 4층까지는 아이들을 위한 최첨단 시설의 학교존이 자리 잡고요. 그 바로 위 5층과 6층은 지역 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상가나 카페 같은 커뮤니티 존이 됩니다. 그리고 마지막 7층부터 35층까지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주거존, 그러니까 저렴한 도심 속 내 집이 되는 거죠. 이게 그냥 허무맹랑한 상상이 아니라는 걸 바로 이 표가 보여줍니다. 서울 도심이라는 현실적인 위치, 그리고 용적률 500%, 그러니까 땅 면적 대비 건물을 얼마나 높게 지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구체적인 법적 기준을 다 적용해서 시뮬레이션한 결과거든요. 한마디로 철저하게 현실에 기반을 둔 계획이라는 거죠. 자,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바로 돈 문제죠. 그래서 이 집 한 채에 도대체 진짜 가격이 얼마일까요? 네, 바로 그겁니다. 이렇게 멋진 도심 속 새 집, 과연 가격표에 얼마가 찍혀 나올까요? 자, 공개합니다. 한 가구당 들어가는 총 사업비는 약 12억 7,500만 원입니다. 이 숫자만 딱 보면 에게? 이게 무슨 저렴한 주택이야?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. 사실 저도 처음엔 그랬거든요. 일단 이 숫자 잠시만 기억해 주세요.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. 이 12억이 넘는 돈은요, 입주민들이 실제로 내야 할 가격이 아니라는 겁니다. 바로 이게 이 모델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에요. 이 비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. 정말 재밌습니다. 전체 사업비의 무려 40%가 넘는 돈이 지하 주차장을 짓는 데 들어갑니다.
그리고 학교나 다른 공공시설을 짓는데도 10%가 넘게 쓰이죠. 그러니까 순수하게 아파트를 짓는 비용 말고 도시 전체를 위한 공공인프라 비용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. 그래서 핵심 아이디어는 바로 이겁니다. 입주민들이 왜 도시 전체를 위한 기반시설 비용까지 다 내야 하냐는 거죠.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. 학교는 교육청 예산으로 짓고 거대한 지하주차장 같은 시설은 공공사회 간접자본, 즉 SOC 예산으로 충당하는 게 훨씬 합리적이라는 거죠. 자, 그래서 이런 공공인프라 비용을 싹 걷어내고 정말 순수하게 주거 부분에 들어가는 비용만 다시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? 놀라지 마세요. 가구당 실제 원가는 약 6억 6천만 원으로 뚝 떨어집니다. 거의 반토막이 나는 거죠. 이것이 바로 진짜 집값의 비밀입니다. 결국 이 모델은요, 관련된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그야말로 최적의 해법이 되는 겁니다. 현대도시를 위한 진짜 윈윈 모델인 셈이죠.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드는 마법 같은 효과가 바로 토지비 제로 효과입니다. 민간 개발처럼 비싼 돈 주고 땅을 살 필요가 없잖아요. 이미 국가 소유의 공공부지를 활용하니까 가장 큰 비용인 토지 매입비가 아예 0원이 되는 겁니다. 이게 바로 저렴한 주택 공급의 가장 근본적인 열쇠입니다. 보세요. 모두에게 이득입니다. 주민들은 도심의 저렴한 새 집을 얻게 되고요. 교육계는 낡은 학교 대신 최첨단 시설을 갖춘 새 학교를 얻습니다. 도시기획가들은 주변에 압박감을 주지 않으면서도 고밀도 개발을 실현할 수 있고요.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은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주택 공급 카드를 손에 쥐게 되는 거죠. 이 문장이 모든 걸 정리해 줍니다. 지하 8층과 초고층이라는 최악의 조건을 가정해도 실질적인 주거 원가는 세대당 약 6억 원대다. 이건 토지비를 없앤 공공자산 활용이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한 수치다. 공공자산을 활용하는 것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는 대목이죠. 어쩌면 우리 도시의 미래가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과거의 낡은 자산들 위에 세워질 수 있는 건 아닐까요? 오늘 이 이야기를 계기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의 텅 빈 공간들을 한번 새로운 눈으로 다시 바라보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